주식을 오래 해온 투자자 입장에서 제주 부동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하게 익숙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특정 테마주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 모두가 이건 다르다고 외치다가 결국 외부 충격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패턴. 전문가들은 The 연일 numbers look 장밋빛 promising. 전망을 Indeed, 쏟아내고 we're seeing great 이웃의 returns. 성공담이 무용담처럼 Wow, 오가고 amazing. 빚을 안 내는 The 사람이 numbers 오히려 look promising. 어리석은 존재로 Indeed, we're 취급받는 seeing 그 great 분위기. returns. 제주도가 Wow, 정확히 그 amazing. 길을 걸었습니다. The numbers look 결론은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제주 부동산은 실수요가 아닌 외구 투기 자본이 인위적으로 떠받친 신기루였습니다. 그 신기루를 만든 주체가 중국 자본이었고 중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제주 경제의 새 기둥인 투자, 관광, 건설이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무너졌습니다. 2022년 이후 제주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마이너스 2.28%, 2024년 마이너스 1.48%를 기록했습니다. 호강노노 2026년 현재도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땅값까지 떨어지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지금의 제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다음으로 비싼 분양가를 자랑하던 그 제주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98%의 함정, 단일 의존 구조가 만들어낸 시한폭탄. 2010년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됩니다. 관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을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중국 전용 투자 창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제주 하나뿐인 독점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 이 제도를 통해 제주로 유입된 자금이 약 1조 원. 그런데 그 1조 원의 98%가 중국 단 한 나라에서 온 돈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합쳐봐야 2%에 불과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치면 포트폴리오의 98%를 단일 종목에 몰아넣은 올인 베팅이었습니다. 분산이 없는 구조는 호황 때는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단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전부가 무너집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앞다투어 이 제도의 성공을 칭찬했지만 한 발짝만 물러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유입 자본의 98%가 오직 한 나라에 묶여 있다는 건 그 나라의 결정 하나에 제주 경제 전체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 규제까지 강화하자 제주를 향하던 두 줄기 돈인 관광 소비와 투자 자본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이후 중국 본토에서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마지막 자금줄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외교 분쟁으로 문이 닫히고 중국 내부 경제까지 무너지는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정치적 결정 하나가 제주 경제 전체를 한 방에 무력화한 것입니다. 1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성장 모델이 외교 분쟁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호황기에 연평균 수백억을 넘나들던 중국인 투자액이 2023년에는 29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2025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자출을 감췄습니다. 호황기 연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투자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의 문턱이 한꺼번에 높아진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제주 곳곳에 차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예래단지는 10년째 유령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건물들이 대금 미납 상태로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더 씁쓸한 문제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만 회수하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돈을 빼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은 내줬는데 돈은 되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약 2,20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중 43% 이상이 중국 소유입니다. 돈은 떠났지만 땅은 남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주 곳곳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빚 위에 빚, PF 대출 폭탄과 개인 레버리지의 합작.
문제는 중국 돈이 들어오던 시절 제주 경제 전체가 그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빚을 쌓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개인들은 1년에 25%씩 오르는데 빚을 안 내는 게 바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최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2016년 제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5배인 25%를 찍을 때 전문가들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만 쏟아냈고 빚을 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오늘이 제일 싼 날이라며 매수를 독촉했고 이웃끼리는 누가 얼마짜리 땅을 샀다는 무용담이 경쟁하듯 오갔습니다. 당시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612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 2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비싼 집값과 전국 꼴찌 수준의 소득,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대한 괴리가 바로 제주 부동산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업자들은 아직 완공도 안 된 호텔과 리조트의 미래 매출을 당보로 막대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끌어다 썼습니다.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날 거라 확신하며 호텔과 리조트를 앞다투어 지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쌓인 PF 대출 잔액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고 이 돈 전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완공돼도 수익이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빚 위에 기업들의 빚이 쌓이고 그 위에 또 금융기관의 빚이 얹혀진 구조였습니다. 제주 경제 전체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수익이 멈추는 순간 단 한 방에 연쇄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안 나오면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면 은행이 담보를 회수하고 공사가 멈추면 하청업체가 도산합니다. 유리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호황이 꺾인 지금 그 폭탄이 실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출받은 100명 중 9명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고 정부가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유인책까지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완전히 냉담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도 레버리지의 양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배로 키우는 함정입니다. 고점에서 빚을 끌어다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이 원칙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주가 그것을 지역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관광과 건설의 동반 붕괴, 그리고 사람이 떠나다. 중국 자본 이후 제주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관광산업이었습니다. 투자는 못 들어와도 관광객이라도 계속 오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렌터카, 식당, 숙소 할 것 없이 만연한 바가지 요금과 바닥을 치는 서비스 질이 여행객들을 일본과 동남아로 내몰았습니다. 제주 갈 바에야 차라리 일본 간다는 말이 전국에 퍼졌고 코로나 기간 잠깐 반짝했던 특수는 오히려 어차피 손님이 오니까 고칠 이유가 없다는 착각만 심어졌습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제주만의 독점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마지막 경쟁 우위마저 사라졌습니다. 건설업은 더 심각합니다. 한때 제주 경제 성장의 33%를 견인했던 건설업이 이제는 역성장으로 제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제주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분양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신축 아파트는 총 425세대 중 딱 한 세대만 팔리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매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전체 용도 낙찰가율이 4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거시설 57.2%, 업무 상업시설 42.3%를 기록했습니다. 감정가 1억 원짜리 집이 4,500만 원에도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5건 중 1건도 주인을 못 찾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이나 상업용을 가릴 것 없이 공급 과잉 여파가 경매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외곽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자 제주살이를 꿈꾸며 왔던 이주민은 물론 대대로 뿌리내리던 토박이들까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제주의 인구 순 유출은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3,36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86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제주 인구 순 유출은 2,165명으로 전체 순 유출 인구의 약 83%가 청소년 및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제주시의 청년 인구 20대에서 30대는 2020년 13만 2,180명에서 2024년 11만 6,416명으로 매년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가 줄고 세가 줄고 지역 상권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한 번 빠져나간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일자리와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의 제주에는 그 어느 것도 빠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 지역 소멸의 전조입니다. 주식을 오래 해온 투자자 입장에서 제주 부동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하게 익숙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특정 테마주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 모두가 이건 다르다고 외치다가 결국 외부 충격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패턴. 전문가들은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이웃의 성공담이 무용담처럼 오가고 빚을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 분위기. 제주도가 정확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제주 부동산은 실수요가 아닌 외구 투기 자본이 인위적으로 떠받친 신기루였습니다. 그 신기루를 만든 주체가 중국 자본이었고 중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제주 경제의 새 기둥인 투자, 관광, 건설이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무너졌습니다. 2022년 이후 제주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마이너스 2.28%, 2024년 마이너스 1.48%를 기록했습니다. 호강노노 2026년 현재도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땅값까지 떨어지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지금의 제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다음으로 비싼 분양가를 자랑하던 그 제주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98%의 함정, 단일 의존 구조가 만들어낸 시한폭탄. 2010년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됩니다. 관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을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중국 전용 투자 창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제주 하나뿐인 독점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 이 제도를 통해 제주로 유입된 자금이 약 1조 원. 그런데 그 1조 원의 98%가 중국 단 한 나라에서 온 돈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합쳐봐야 2%에 불과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치면 포트폴리오의 98%를 단일 종목에 몰아넣은 올인 베팅이었습니다. 분산이 없는 구조는 호황 때는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단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전부가 무너집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앞다투어 이 제도의 성공을 칭찬했지만 한 발짝만 물러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유입 자본의 98%가 오직 한 나라에 묶여 있다는 건 그 나라의 결정 하나에 제주 경제 전체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 규제까지 강화하자 제주를 향하던 두 줄기 돈인 관광 소비와 투자 자본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이후 중국 본토에서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마지막 자금줄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외교 분쟁으로 문이 닫히고 중국 내부 경제까지 무너지는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정치적 결정 하나가 제주 경제 전체를 한 방에 무력화한 것입니다. 1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성장 모델이 외교 분쟁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호황기에 연평균 수백억을 넘나들던 중국인 투자액이 2023년에는 29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2025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자출을 감췄습니다. 호황기 연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투자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의 문턱이 한꺼번에 높아진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제주 곳곳에 차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예래 단지는 10년째 유령 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건물들이 대금 미납 상태로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더 씁쓸한 문제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만 회수하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돈을 빼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은 내줬는데 돈은 되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약 2,20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중 43% 이상이 중국 소유입니다. 돈은 떠났지만 땅은 남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주 곳곳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